측정의 신뢰성. 대응하는 있죠. 관련 원가에 측정의 신뢰성. 그러니까 가장 개념이 뭡니까? 진행률이더라 이 말이죠. 그죠? 용역은. 그러니까 용역은 진행률, 재원은요 실질적인 소유 권위점 및 통제권 상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지금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만족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잡도록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부합되는 시점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점 중에서 가장 그 시점을 찾게 될 때 가장 합리적인 시점이 바로 뭡니까? 저는요 인도 기준, 판매 기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인도 기준이랍니다. 인도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가 이 시점이 되고, 이 용역은요 이걸 쭉 보니까 이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있죠.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부분이 바로 진행 기준이라는 말. 진행 기준이 바로 이쪽입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용적 같으면 제가 2년치 그죠? 2년치 수강료를 만약에 20만 원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을 언제 잡는다? 첫날 잡는 게 아니고 완료될 때 잡는 거 아니고 강의를 진행한 정도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2년이다. 2015년도 학계는 수익은 얼마게 돼요? 20만이다. 그죠? 이게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수익은 어차피 두 개 양 합계하면 20만이다. 그죠? 근데 비용도 얼마 드냐면 16만이 든다고 가정할게요. 비용은 1년에 8만원 든다고 가정할게요. 균등하게. 그럼 여기에 얼마를 이익으로 볼 거냐 이거잖아. 그죠? 수익을 이때 20만원 다 잡냐? 다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20만원 잡고 여기 제로 잡으면 처음 들 때 이게 맞습니까? 반대로 제로 잡고 완료됐을 때 잡으면 이것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연도별 그죠? 기간별 보고의 과정에 따라 우리가 회계 기간 내에 그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니 발생주에 따라 그죠? 진행 정도, 용적을 진행한 정도에 따라 잡으면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강의를 올해 반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20만원 중에 그럼 10만원을 잡고 여기 2만원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진행 정도에 따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같으면 건설업 같으면 이게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률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걸 이제 기성고라고 합니다. 기성 얼마 잡았니? 이게 다 추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추정치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세금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기성 정도를 잡아야 되니까. 기성고라는 말이 완성도, 진행률이니까. 그러니까 건설업이 그죠? 우리가 세무조사를 많이 받는 이유가 좀 그죠? 뭔가 부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못하면 돈은 벌 수 있지만 굉장히 회계 처리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추정치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설회사를 가게 되면 굉장히 그런 문제가 힘든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잡는 개념, 그죠? 진행 기준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재화는 대원칙이 판매 기준이고 용역은요 진행 기준이구나. 요렇게만 그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156페이지 2번이 뭐예요? 보니까 진행 기준, 생산 기준 있죠?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굉장히 여기에 보면 굉장히 약식으로 그죠? 해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7페이지에 보면 거기 있죠.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요건이 있죠. 이것도 모자란다. 그럼 여기 구체적인 거, 그죠? 이 저의 판매 형태가 거래 형태별이 다양하잖아요. 뭐 위탁 판매도 있고, 그죠? 그죠? 뭐 시용 판매도 있고, 할부 판매도 있고 쭉 많지 않습니까? 또 여기 가지를 못 칩니까 여기서? 거래 형태별로 뭡니까? 위탁 판매는 언제냐, 상품권은 언제나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어디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지 아시겠죠? 쭉, 그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속 새끼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끼를 계속 치워오죠. 그죠? 계속. 더 어떻게 되면 개념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조문이 수밀관하게 쭉 있죠. 뭐 이렇게 땡기면 뭐야? 땡기면 그걸로 끝나는 게 계속 넝쿨이 그죠? 막 파생되는 좀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57페이지에 보면 위탁 판매, 시용 판매, 상품권 이런 거 있죠? 상품권 같은 거는 출제가 좀 잘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공연 수익이다 어떻다 뭐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이다 하는데 다 할 수 있지만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 이미 여러분 위탁 판매를 할지 시용 판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고자산 할 때 그죠? 그런 어떤 기숙 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상품권이 잘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공연 수익이라고 보이죠, 그죠? 공연 수익, 입장료, 그죠? 이것도 좀 논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공연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이고 광고 수익하고 수강료 같은 것도 되고요. 뭐 그런 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교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교환 여러분들 교환거래 배우셨죠? 거기 보니까 동적원 수익을 인식하지 않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체의 개념이다. 교환 수익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종은요 판매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걸 인도했을 때 그죠? 그때 이종자산의 교환은 수익을 인식한다. 그럼 유형자산 처분 수익이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형태를 조금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은 좀 간추려 가지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는 여기서 출제된 적도 많고요. 지금 거래 형태별 있죠, 여기서 세부적으로 되니 안 되니, 그죠? 이렇게 해서 많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여기에 원 개념이 파생되어 가지고 여기에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옛날에 이거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회계 이론 논술 있죠. 시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썼습니다. 쫙 이렇게 썼습니다. A 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관을 가지고 쭉 접근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딘지 그 교수님도 보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줬어요. 아, 이런 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외우지 않고 이거는 막 책상에 다 적고 친구들은, 그죠? 컨닝 페이퍼 있잖아요. 시험 칠 때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익히면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알아야 될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재화를 판매했다고 했을 때 핵심적인 요건, 핵심적인 요점 이런 거 있죠. 실질적인 소유권 이자. 그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수익을 안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또 관련 수익이 측정이 안 되면 수익 잡는다 안 잡는다? 잡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화 요건이 아니라 엔드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적 개념까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비용인식 요건에 되어 있죠, 그죠? 157페이지에 보면 비용의 인식 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있죠. 수익 비용 대형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형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 대형. 이 대형의 원칙. 이 대형은 바로 이 직접 대형하고요. 대형, 간접 대형이 있습니다. 이 대형을 왜 시키냐면 손익계산서의 양식이 지금 이익을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4개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총액으로 수익 얼마야, 비용 얼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손익계산서가. 그런 형식보다는 이익을 마진율, 매출총익, 영업이익, 그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기 전 이익하고, 그죠? 세금 난 후에 당기순이익, 이렇게 이익의 질을 나누기 때문에 대형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가장 인과관계가 정확한 게 뭘까요? 100원 주고 사서 150원에 팔았더라면 마진이 50이잖아요, 그죠? 가장, 그죠?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원가가 뭡니까?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직접 대응 원가. 대응에 더 직접 대응하니까 인과관계가 더 높죠, 그죠? 간접 대응은 분명히 있죠. 이걸 수익을 내기 위한 희생이 있었다는 건데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감가상각비 같은 거, 판관비 같은 거 있죠. 등등등 뭐 이런 개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이고
그 다음에 뭐 158페이지에 보면 매출액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배우셨습니다.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있죠.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한 후에 금액을 한다. 그 다음 15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제조경비하고 판관비 있죠, 그죠? 제조경비와 판관비는 이거 500번대하고 800번대죠, 그죠? 당연히 구분해야 될 개념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계정 중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 전기료랄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쓴다는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료 같으면 제조원가라면 전력비, 가스수 불리하지만 판관비는 수도강렬비로 한다는 등 그런 것들 회계 1급에서 많이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혹시 그런 수익과 비용의 좀 특징적인 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회계 1급에 이거 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아실 거야 뭐 얼만큼 뭐 이거 구분하는 거 500번대 구분한다는 정도만 아시고 뭐 제조원가하고 500번대하고 800번대 구분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기료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533번에 보면요 외주 가공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833번에 보면 광고 선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오로지 500번대만 오로지 판관비밖에 없습니다. 광고 선전이란 말은 판매 비용이죠. 속성상 제조원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외주 가공비는요. 외주 가공이라는 말이 뭡니까? 개정이 낯설지 않도록 하면 우리 회사가 모든 가공을 다 진행할 수 없다면 외주, 즉 다른 업체에 있죠. 가공을 의뢰하고 그럼 가공 의뢰하고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외주 가공비라는 있죠. 개정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속성상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가공이니까 그건 제조원가밖에 될 수 없다는 점 낯설지 않도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는 500번대 여러 가지 뭐 논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16번 있죠. 161페이지에 16번 보면 전기요료 수정이익범위 보입니까? 전기요료 수정순이익 뭐 이런 거 있죠. 회계 1급은 출제된 적이 그지는 없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세무 2급은 가끔 이 개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제가 세무 2급 때 강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보겠습니다. 자, 전기에 있죠.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누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 2015년도에 회계 처리해야 될 거를 누락한 거예요. 누락. 이때 이걸 감가상각비 누락을 했는데요. 누락을 두 개 했다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가 외상 매출금 있죠. 외상 매출 100원, 10만 원 하고 10만 원 하고 감가상각비 있죠. 3만 원. 이렇게 두 건의 거래를 누락했다고 가정해봐요. 만약에 그때 알았으면 회계 처리했을 건데 몰랐다 이거죠. 근데 누락하고 이걸 언제 알았냐면 오류를 확인을 언제? 이때 마감이 다 끝나고 공시 다 됐는데 오류를 확인했다. 2016년도에 그죠? 기중에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 이걸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개념이에요. 외상 매출금 그죠? 100원을 10만 원을 누락했다는 거는 일단 외상 매출금 10만 원. 그죠? 외상 상품 매출 그죠? 10만 원 이렇게 누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누락했을 때 회계 처리를 보면 외상 매출금 10만 원, 그다음에 상품 매출 10만 원 이렇게 누락한 거고 감가상각비 3만 원. 감가상각 누계 3만 원 이렇게 누락했다 이렇게 보겠어요. 이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오류를 확인한 시점에서 일단 자산과 부채를 맞춰줘야 되죠. 가장 오류를 확인할 때 가장 좀 팁이라면 FP 계정부터 먼저 있죠.
먼저 계상하시면, 회계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부채 자본부터 자산부채만 먼저 하세요. 그래서 뭐 회상 매출고 이렇게, 그죠? 10만 일단 자산을 잡아요. 돈 받을 거 있다고 누락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정기의 상품 매출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상품 매출이라고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매출과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기 매출인데 올해 매출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매출의 총이익률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정부로서의 융성이 없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는 매출 총이 과소되었고 단기는요 많아지는 거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잖아, 올해 매출. 그러니까 이거를 상품 매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기에 잘못된 오류냐, 정기 오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정기란 말이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정기에 잘못했다는 말만 있으면 무조건 뭐야? 정기 오류? 이거는요 매출을 못 잡으니까 수정이 10만 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3만 원 잡고요. 요거는 감가상각비잖아요, 정기에. 근데 정기의 감가상각비를 잡아버리면, 정기 거를 오래 잡아버리면 영업이익이 올바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관비에 들어가게 되니까 올바른 영업이익이 아니죠, 올해.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이런 계정이 있죠. 수정, 손실 이런 계정.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 한다는 점. 그래서 정기에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 있다라면 정기 오류란 말이 생각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꽤 많이 출제됐던 개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 안 된다 뿐이지 여전히 잘 될 수 있다는 점.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죠. 그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적인 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세무 2급에만 있는 주제가 바로 175페이지에 있는 회계 변경 및 뭡니까? 오류 수정이라는 주제 있죠. 이 주제가 출제가 꽤 잘 돼요. 한 문제 정도가 한 1년에 4번 시험에 2번은 노는 것 같습니다. 주제. 그래서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하고요. 간단히 할 겁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은 세무 1급 때 해야 되고요. 시험 회계 2급, 세무 2급에서는 의미와 간단한 개념 정도가 출제돼요. 그리고 중소기업 특례 규정, 이것도 실무적으로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제목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